이번 시간에는 지역복지 실천 모델, 그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을 보겠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갈 적에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목표를 두느냐를 가지고 과정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의 목표 또는 관계 중심의 목표로 나눕니다. 더넴은 지역복지 실천의 목표를 과업 중심, 과정 중심, 관계 중심으로 나눴고, 로스만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계 중심도 포함을 해서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과업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더넴이 분리해서 설명했던 관계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조정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관계 조정에 초점을 두는 것을 바로 관계 중심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판서는 하지 않았지만은 노스만의 개념을 가지고 위에 있는 364페이지에 있는 더넴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거의 다 같이 겹쳐 있으니까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스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과업 중심과 가정 중심으로 하되, 자, 줄 쳐보시죠. 36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과업 중심의 목표, 당면 문제 해결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뭐냐면 당면 문제 해결이나 과업 완수에 초점을 두는 것은 과업 중심의 목표고, 그에 비해서 오른쪽 페이지 365페이지 지역 주민들의 능력 향상, 지역 주민들을 일체성을 지닌 이런 그 존재로 보면서 지역 주민들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과정 중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본인 로스만의 지역복지 실천의 모형 중에 과업 중심 목표는 사회교육 모형의 목표가 되고, 그에 비해서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B급 정도지만 판서하지 않고 지역복지 실천의 목표를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론으로 출제가 되는 걸로 본다면 노스만의 지역복지 실천의 모형 세 가지, 가장 기본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은 노스만의 분류와 웨일과 갬블의 분류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먼저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5개를 넣고 테일러와 로버츠의 분류도 있고 하디나의 분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모든 분류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노스만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노스만의 분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노스만의 분류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약 모형, 그리고 사회행동 모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한 판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좁지만 3개의 모형을 같이 적어놓고 약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약어로 지면상 관계로 해서 약어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세밀하게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스만 지역복지 실천 모형,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보겠습니다. 노스만의 분류가 되겠어요. 노스만의 분류는 3개가 있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형, 그리고 두 번째 사회계획 모형, 그리고 세 번째 사회행동 모형을 이렇게 한 면에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과정 중심 목표를 강조합니다. 그의 가정 중심 목표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역복지 실천이란 뭐다?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는 입장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능력 향상이야. 주민들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활동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형은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과업 중심 목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과업 중심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일단 당면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지역복지 실천이라 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형은 과정도 좋고 또는 과업 어느 거나, 과정이든 과업이든 어느 거나 다 유용하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반드시 어느 것이 해야 되는 관점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역복지 실천이란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회행동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인가? 여기는 그야말로 동일성, 일체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자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은 어떻게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냐라고 할 적에 여기서는 참여니 주도성이니 지도자 양성이니 또는 자립자활의 정신 함양이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복지 실천이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야기해왔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타파하면 불평등 구조는 타도될 수 있다. 바로 그런 방법으로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간다 해서 사회행동 모형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보통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타협이나 설득 또는 협상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여기는 타협이나 설득, 협상 이런 일체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갈등을 당연시하고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통해서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타협도 좋고 협상도 좋고 또는 경쟁도 좋고 또 그러면 갈등도 좋고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흥묘백묘라는 겁니다.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불부터 꺼야 된다.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가? 대상이 누구인가? 이렇게 될 때 대상, 클라이언트는 일체감을 가진 지역 주민 또는 지역사회 전체, 지역 주민 전체나 지역사회 전체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의 클라이언트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혜자라고 그러죠.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간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형에서 클라이언트란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 구조로 인하여 탄압이나 피해를 봐왔던 희생자 집단을,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공익을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나? 공익은 합리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관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두루 반영함으로써 공익은 추구될 수 있다. 합리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에서는 공익을 이상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하지요. 또 이 공익을 이끌어갈 적에 이상주의적 접근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떠한 전문가를 데려왔느냐, 어떠한 지도자를 양성했느냐, 어떠한 지도자를 선출했느냐에 따라서 공익이 실현될 수도 실현될 수 없기도 한다고 하는 소위 이상주의적, 그야말로 지도자의 가치관이나 실천 의지에 의해서 공익은 실현될 수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형에서는 공익에 대한 관점은, 공익은 현실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한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잠시 아주 잠시 불평등 구조가 타파되거나 타도되는 그 과정에서 잠시 이루어질 뿐이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는 공익이란 말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전략, 지역사회 개발 모형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가치니까, 우리 가치. 이런 전략으로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에서의 전략은 당면대 무슨 문제야? 대책 강구해. 라는 이런 모델로, 이런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빨리 발등에 떨어지면 불을 꺼야 되니까 대책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양의 전략은 좀 싸납게 타도해. 소위 불평등 구조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동안 이 탄압을 해왔던, 불평등 구조를 끌어왔던 이런 압제자들을 타도해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365에서 367페이지까지 쭉 나열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나란히 정리를 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 보시면 과정 중심의 목표를 중요시한다. 1번에 1번 나와 있지요. 또 그리고 능력 향상에 주된 관심을 둔다. 두째 줄 나와 있지요. 또 2번에 보시면 적극적 참여, 최대의 주도권, 자, 이런 단어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번에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 집단으로 본다.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봅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2번에 1번 두째 줄 역량 강화, 2번에 과정 중요시, 그렇죠? 3번에 참여와 자조, 또 4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같이 보시고, 4번에 보시고, 5번에 보시면 상향식 접근, 그리고 6번에 판서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사의 객관성,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저기 1번에 4번에 적었기 때문에 줄 안 쳐도 되겠죠. 다음에 8번에 보면 공공의 이익은 두째 줄 합리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기본 전략에서는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하는 전략으로 이끌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은 1번에 1번 과업 중심 목표, 그리고 둘째 줄 문제의 해결, 그죠? 문제의 해결. 2번도 똑같은 말하고 있지요. 다음에 2번에 1번 참여보다는 기술적 합리성 강조, 과업 성취에 관심. 그리고 2번에 기술적 과정 강조, 그리고 3번에 합리적 계획 수립, 4번에 두째 줄 사회사업가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강조. 또 그런가 하면 7번에 공공의 이익은 두째 줄 이상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 전략은 사실을 파악한 다음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조치를 강구해보자,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음에 사회행동 모형 367페이지에 보시면 과업을 중시하지만 과정도 무시하지 않는다 해서 같이 플러스로 적었습니다.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결국에 불평등 구조 타파를 목적, 2번, 3번 문장을 읽어보죠. 결국에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활동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하는 관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사회행동 모델의 이론 기초로서는 갈등 이론, 권력 의존 이론, 사회운동 이론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의 특징. 사회행동 모델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에 1번, 2번을 쭉 보시면 1번, 2번을 쭉 보시면 불평등 구조 타파에 대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다분히 적대적이며 사회의 정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삼는다. 거기 정의 표시하시고 7번에 보시면 공공의 이익은 집단 간 갈등을 해소를 통해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본 전략은 기존 체제를 엎어버리고 압제자를 타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억압자를 몰아내고 변혁을 위해 조직하자 이런 구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싸납게 타도해 이런 그 규정으로 이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행동 모델의 그 전략으로서 거기 오면 사회행동 모델의 전략으로서는 다양한 전략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박스 내용까지는 보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략으로 협력 전략, 정치적 압력 또는 법적 행동 또 사회적 대결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를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상대 집단을 이기기 위한 걸로서 정보력 확보, 정보가 요즘 정보 싸움이니까 또 대상 집단에 대한 힘의 행사,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 과시, 또 약점을 이용한 수치심 자극, 또 그러면 동원 능력 이런 등등도 다 모두 사회행동의 전략 전술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목차가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협력 전략에는 협조도 있고 연합도 있고 동맹도 있는데 협조 일시적인 각자의 독립된 조직으로 독립된 형태의 실체로 활동하다가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은 협조라고 하는 것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들 간 이슈와 전략을 합동으로 선택하는 다소 조직적인 협력 관계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구적인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 것이고 전문적 직원을 두고 대규모 조직망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 전략에서 협조, 또 연합, 동맹 이런 구별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밑에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로스만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봐야 됩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370페이지에 보면 웨일과 갬블은 목표, 변화 표적 체계, 1차적 구성원, 관심 영역,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8개의 실천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넣었다는 건데 지역사회에는 지리적 지역사회도 있고 기능적 지역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 모델에다가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말하자면 질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실천 모델로 넣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스만의 세 개의 분류,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서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또 사회교육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로서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이렇게 로스만의 분류를 이름을 좀 달리해서 넣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연합 모델, 사회운동 모델에서 8개의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웨일과 갬블도 큰 특징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웨일과 갬블의 모델. 웨일과 갬블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보겠어요. 웨일과 갬블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웨일과 갬블은 모형 실천 모델 분류 기준을 여러 가지지만 5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웨일과 갬블은 거기 보시면 목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또 그런가 하면 변화 표적 체계는 무엇이냐, 변화 표적 체계는 무엇이냐, 다음에
1차 구성원은 누구냐? 1차적 구성원은 누구냐? 또 그런가 하면은 관심 영역은 어디냐? 관심 영역은 어디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에 초점을 줘야 되느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모형으로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특징은 별로 판서는 않겠습니다. 특징에는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넣었다 해서 8유형. 첫 번째가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두 번째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해서 하나의 특징으로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넣었다라는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이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은 로스만의 분류로 본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 이것은 로스만의 그대로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이건 로스만의 분류가 되겠죠. 로스만의 분류. 그래서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계획 모델은 동일하고, 또 사회정치적,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은 행동 모델과 같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모델. 지역사회 그냥 쓰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또 그러면 연합 모델. 연합 모델. 또 사회운동 모델. 사회운동 모델 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개. 그래서 암기여기는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하기 때문에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즉 지리적이죠.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또 그러면 노스만의 분류 3개로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이렇게 노스만의 분류 넣고, 연합 모델, 사회운동 모델,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중앙정부에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8개의 모델로 나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특징 비교표 쭉 해서 372, 373 만들어 놨는데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우리는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있습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여기는 로스만의 분류, 노스만의 분류에 플러스 2개의 모형을 가미해서 5개의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일러와 로버츠는 특징이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 기준으로 이제 5개의 모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5개의 모형을 보시면
첫 번째 모형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어떤 프로그램 개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먼저 적어볼까요? 다음에 계획 모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모델.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럼 지역사회 개발은 그대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자,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7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보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를 가지고 조정할 정도라면 상부라든지 강력한 중앙정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결국에 후원자가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후원자가. 그에 비해서 계획 모델, 이거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힘을 가진 집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가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그에 비해서 계획 모델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죠. 여기는 후원자가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한 80%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 권한쟁의나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후원자와 지역사회가 5대5의 배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겠지만 점차 역량이 강화되면서 점차 이제는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이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선까지 이렇게 역량이 강화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행동 모델로서 사실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자는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또는 지역 주민이 100%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모델이 되겠어요.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에 집강소가 설치가 되고 동학농민군들이 자치행정을 하거든요. 그때의 이런 지역사회의 운영 모델이 바로 여기 동학농민군들이 정치적 권력을 100% 장악하고 일괄 이끌어가는 모형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결국에 우린 지역복지 실천이니까 지역사회가 또는 지역 주민이 주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374페이지에 박스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하디나의 전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전환 모델을 좀 확대시켜서 다문화 실천 모델과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을 제시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디나는 전환 모델을 제시했는데, 전환 모델은 뭐냐면 전환 모델의 이론적 근거는 갈등 이론과 사회 구성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소수의 지배 집단에 의해서 대다수의 피지배 집단이 억압 탄압을 받는 이런 구조로 지역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갈등 이론이고, 사회 구성 이론은 그렇지만은 이 사회를 건설한 것은 결국에 대다수의 소유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358페이지로 적어 놓으시면 358페이지에 오면 갈등 이론과 사회 구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환 모델입니다. 결국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주변부의 소유된 집단을 억압하는 구조로 이 사회는 나타나게 되는데, 전환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은 바로 주변부의, 사실질적으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변부의 소유된 계층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다.
해서 전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 모델, 하디나의 전환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이란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건설하면서도 여전히 탄압이나 착취만 받고 있는 주변부의 소유된 계층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다문화 실천 모델, 또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도 그때 소유된 주변부를 다문화 구성원 또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말하자면 이주민 노동자들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실천 모델은 전환 이론을 소수 민족 지역에 적용한 모델로 결국에 지역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소수 억압과 차별을 받는 소수 다문화 인종이나 다문화 문화에 대한 이런 삶의 다문화 인종의 삶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문화 실천 모델이고,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은 이건 여성 해방론적 입장으로 역시 주변부 소유된 계층을 서로 여성으로 좀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역복지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376페이지로 가면은 어떤 하디나의 전환 모델, 거기서 파생된 것이 그 주변부 소유된 계층을 소수민족으로 한정시킨 다문화 실천 모델, 또 여성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킨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 있다고 보시고, 다음에 포풀도 역시 이 8개의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행동 모델 위에 마치 하디나의 다문화 실천 모델과 같은 인종차별 철폐 지역사회 사업, 또 하디나의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과 같은 여건주의적 지역사회 사업이란 모델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디나의 다문화 실천 모델과 하디나의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을 여기 나오는 인종차별 철폐 지역사회 사업과 여건주의적 지역사회 사업으로 비교해서 포풀의 모형을 접근하시면 좀 더 용이한 접근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기본 최소한 적게 나와도 3문제 이상 나온다고 하는 이 실천 모델을 이렇게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